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쏟아낸 말들은 다시 한번 국민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탄핵과 내란죄를 피하려는 이들은 온갖 궤변으로 비상계엄 자체를 별것 아닌 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재판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들을 같이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다운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 어제 헌법재판소 현장에서 재판을 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총평하자면 입을 단단히 맞췄구나. 그런데 실패했다. 아, 왜 그렇게 느끼셨죠? 어제 두 사람이 합심해서 주장한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그리고 비상계엄의 성격이 무엇이었나 이런 것이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비상계엄의 배경이란 것은 그쪽에서 주장하는 건 야당의 폭거로 인한 망국적인 상황, 여기에 부정선거 의혹까지 있었다는 것이고,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고 무력화려던 것까지는 아니었고 네. 경고용, 국민 호소용이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의견이 맞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을 맞추기는 하는데 사실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이 많았습니다. 네. 또 두 사람 사이에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된 부분이 툭툭 불거져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는 은근히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말도 끝에 나왔습니다. 네, 어제 가장 많이 회자된 대목이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장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군 요원을 끌어내라 한 거다 이렇게 예. 얘기한 거예요. 네,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할 때 그 대목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특전사령관 각정군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빼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건데 그게 의원이 아니라 군 요원이었다. 네, 오늘 뭐 민주당 의원들 자기가 의원들이 요원 챌린지까지 하고 네, 있던데요. 봤어요. 네, 실시간으로 그 당시에 재판을 보던 기자들이나 방청석에서도 좀 실소가 아, 그렇군요. 터져 나오기도 했고요. 이후에 이제 국회 측에서 다시 이 대답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특전사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건데 본회의 의사당 안에 요원이 있었나? 하니까 김 전 장관이 없었습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없는데 누구를 끌어놨다는 건지, 또 군인을 왜 끌어내냐? 군인한테는 철수하라고 지시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랬더니 김 전 장관은 이게 뭐 밀고 당기고 좀 혼잡한 상황이라 그런 지시를 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앞뒤가 안 맞네요. 비상계엄도 국회 정치 활동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위헌이잖아요. 예. 근데 계엄 당일 헬기가 국회 뒤편 축구장에 내리고 병력들이 국회 본관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들 국민들이 다 생생히 지켜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이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다 이렇게 좀 항변하는 거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네. 근데 김 전 장관이 계속 국회를 통제한 적이 없다. 국회 외벽을 전체를 다 둘러싸야 통제를 하는 거고 그러려면 병력이 7천 명은 필요한데 그 정도 투입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다가 김영두 헌법재판관이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다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네. 일국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저런 주장들을 네. 펼치는데 왜 국민들이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명확한 진실이 있는데 그걸 부인하면서 그림을 자꾸 새로 그리려니까 황당한 해명이 반복되는 셈인데요. 어제 제가 좀 가장 충격적으로 봤던 장면은 포고령 1호를 작성하면서 두 사람이 웃으며 농담하듯 네. 그걸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윤 대통령이 직접 진술했고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하여튼 이게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예. 또 그 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네,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 육성을 좀 들어봤고요. 포고령은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이 쓴 거라 검토도 제대로 안 했고 전공의들을 처단한다는 내용도 그냥 웃고 넘어갔다.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포고령 1호 자체의 그 내용이 위헌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김 전 장관이 대통령님께 이제 뭘 평소에 보고 드리며 법전부터 항상 찾아보시는데 이번에 포고령 보고 드렸을 때는 그냥 넘어갔다, 좀 대충 봤다 그렇게 이제 진술을 한 거고 대통령도 내가 대충 본 거 이유는 이게 실현 가능성 없고 어차피 상징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근데 국회 측이 김 전 장관에 계속 추가로 질문을 네. 던져요. 네. 그러면서 두 사람 논리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로 포고령 집행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 없냐 이렇게 계속 따져 물었더니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장관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집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을 할 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 얼굴이 표정이 좀 일그러졌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법정 밖에서 물어봤더니 뭐 대통령이 그리는 계엄의 그림과 장관이 그리는 계엄 그림은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냐 이 정도로 해명했습니다. 네. 김 전 장관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발언을 얼른 주워 담은 모양새인데요. 예. 윤 대통령은 계속 포고령도 김 전 장관이 썼다. 그리고 계엄 당일 최상목 부총리에게 준 이른바 비상 입법기구 설치 문건 쪽지도 본인은 모르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적 계엄의 핵심 요소를 김 전 장관 쪽으로 자꾸 이렇게 미는 모양새예요. 네, 맞습니다. 김 전 장관도 본인이 다 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살아야 본인도 산다. 아무래도 이런 심산인 것 같은데 네. 결국 결정적인 대목, 계엄은 결국 누가 결정하고 실행했나 여기서는 윤 대통령을 분명하게 지목합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증인이 생각하는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비상계엄 요건은 네.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헌법재판소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문답 내용들 설 연휴 밥상머리에서 다시 한번 회자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다운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